네, 계속해서 테마 3번 고대사회 형성과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3쪽 한번 펴주시고요. 고대 정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국의 성립인데요. 요 지도는 일단 위치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위에 고구려가 있었죠. 고구려. 그 다음 마한이 곧 백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한이 발전되어서 이제 백제가 되었고요. 진안은 신라다. 진안이 사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가 형성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변하는 가야다. 마한, 진안, 변한의 위치 기억하고 계시죠? 마한이 백제, 진안이 신라, 변한이 가야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의 건국신화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건국신화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주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몽은 아까 어디에 있다가 남하에서 나라를 세웠다 그랬었죠? 부여에서 남하해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그것이 바로 고구려 건국신화였었죠.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의 정치 그리고 풍습이 유사했었다. 계속해서 고구려의 건국신화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메모가 있죠? 여기 활용해서 간단하게 기록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몽 봅시다. 주몽이 부여에서 남하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부하들을 이끌고 내려왔었지만 명성만 있을 뿐 돈과 무기, 군대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주몽이 그러한 기반을 한 방에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혼인. 그 졸본 지역으로 내려왔었던 주몽이 졸본 지역에서 소선호라고 하는, 소선호 몰라도 됩니다. 이 소선호라고 하는 그 졸본 지역의 지역 유지 딸과 혼인을 하게 돼요. 혼인을 하면서 군사적인 지원을 받게 됐었죠. 근데 사실 소선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한번 결혼을 먼저 했었습니다. 우태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우태라는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소선호 우태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우태도 어디에서 살다가 내려왔었던 사람이냐? 부여에서 살다가 내려왔었던 부여 계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선호는 부여 출신들을 좋아하나 봐요. 일단 알아두시고 소선호와 우태 사이에서 자식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비류와 온조라는 인물이었죠. 그 소선호는 주몽한테 군사적 지원을 해주고 고구려를 건국하게 하자. 졸본에서 건국하게 하자. 그리고 2대 왕으로 내 자식을 앉혀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몽도 부여에 살 때 한번 결혼을 했었습니다. 예씨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설명 돕기 위한 겁니다. 예씨, 소선호, 우태 몰라도 돼요. 이 사이에 유리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유리. 그러면 소선은 지 자식이 왕 됐으면 좋겠고 주몽은 또 지 자식 유리가 왕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유리가 어머니한테 맨날 물어봤어요. 저는 왜 아버지가 없는 것이옵니까? 많이 물어봤었죠. 그래서 예씨는 항상 너네 아버지는 예사로운 분이 아니여!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씨가 유리한테 어디 밑을 파봐라 했더니 그 부러진 단검의 조각이 있었고 그것을 갖다가 주몽이 가지고 있었던 나머지 칼반과 맞춰보니까 딱 맞더라. 아버지 부자 상속이 되었었죠. 그러면 이 주몽은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줬을까요? 당연히 유리에게 왕위를 물려줬었죠. 그래서 고구려의 2대 왕이 되었었던 인물이 바로 유리입니다. 유리. 그러면 비류와 온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류와 온조는 왕권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거당할 위험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비류와 온조는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었느냐? 비류는 남하를 해서 미추홀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미추홀, 오늘날의 인천 지역이죠. 근데 인천은 소금기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라의 도읍으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었다. 온조는 어디로 내려갔었느냐? 온조는 위례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위례성이 어디냐? 바로 위례성은 한강 유역입니다.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요. 몽촌토성이다, 아니면 풍납토성이다, 경기도 하남시다, 몰라요. 그 위의 위치는 정확하게는. 어쨌건 당시에는 위례성이라고 불렸었던 한강 유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주 도읍을 잘 정했었죠.
그래서 이 비류도 결과적으로는 온조에게 합류를 하게 됐었고 이 온조가 위례성에서 백제를 건국하게 되었더라. 온조가 고구려의 운통명왕 주몽, 백제 온조왕 온조 이렇게 이어지게 됐었던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2대 유리왕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은 졸본이에요. 졸본. 참고로 삼국시대에는 수도가 어디서 어디로 바뀌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졸본 지역에 있다가 유리가 2대 왕이 됐는데 야 왕이 됐다. 근데 뒤통수가 자꾸 뜨끈뜨끈한 거예요. 자꾸 자기를 째려보는 중년의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소손호입니다. 저 새끼 때문에 내 자식들 다 내려갔다. 그래서 유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수도를 딴 곳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유리는 2대 왕 유리는 수도를 국내성으로 천도하기에 이르렀었다. 졸본 지방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했다. 이것이 유리왕에서 확인해야 되는 단 하나의 사실입니다. 됐나요? 일대 주몽이 졸본 지방에서 유리는 소송 눈치 보여가지고 국내성으로 천도했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들 둘은 미추홀에서 그리고 위례성에서 백제를 건국하게 되었었더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거 온조 백제를 세운 온조하고 고구려 시조인 주몽은 피 한 방울 섞였습니까? 안 섞였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가 싸울 때는 백제가 나중에 고구려 백제하고 본격적으로 한판 지대로 붙을 때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고구려 피 한 방울 안 섞였다. 나는 사실 부여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백제가 부여 계통임을 얘기하게 돼요.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볼게요. 일단 구두로만 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백제가 나라 이름도 남쪽 부여다 남부여로 바꾸기도 했었고 그리고 백제 왕실의 성씨가 부여씨입니다. 부여씨. 주몽은 참고로 고주몽이에요. 고주몽, 고씨. 백제는 부여씨입니다. 이해되나요? 이게 건국 신화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백제는요. 온조, 부여씨였었죠. 온조가 고구려에서 남하에서 건국한 나라가 바로 백제더라. 백제는 고구려 부여 문화에 영향받았겠죠. 당연히. 백제는 고구려 비슷한 것도 있고 부여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건국신화가 3개예요. 건국신화가. 아래에서 나온 혁거세, 박혁거세. 이 아래에서 나왔었던 혁거세가 왜 박씨를 띠게 되었었던가. 이 혁거세가 태어난 알이 우리 흥부, 놀부, 박타기 하는 거 있죠. 주렁주렁 열렸었던 그 흥부, 놀부, 박타기 하는 박처럼 커다란 알에서 나왔다. 그래서 박혁거세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 건너서 왔다고 하는 석탈에 그리고 토착 세력인 김씨, 경주김씨, 김알지. 경주김씨 있으시죠? 경주김씨 시조가 바로 김알지입니다. 자, 박혁거세, 김알지, 석탈에 이런 인물들이 3명이나 등장을 해서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차지했더라. 그러면 왕권이 강했겠어요? 약했겠어요? 약했겠죠? 굉장히 약했었기 때문에 3개 중에 하나가 독점을 하는 시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김씨, 뇌물마립간이라고 하는 뒤에 살펴볼 텐데 이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게 되었었더라. 건국신화가 3개더라. 가야는 연맹왕국 성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연맹왕국 성격을. 그래서 구지봉에 6촌에 6개의 촌락의 촌장들이 올라가서 우리에게도 지도자를 내려주소서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거부가 목을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삶아먹으리. 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황금 괴짝이 내려왔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6개의 알이 있더라. 그래서 가야는 육가야 연맹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다. 이 가야 연맹 중에 처음으로 알을 깨고 나온 인물이 바로 김수로왕. 이게 김의 김씨의 시조가 되겠죠. 금관가야의 김수로왕. 건국신화를 통해서 이 정도 내용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국의 건국신화였었고요. 이 건국신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바로 대부분 하늘에서 남아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 계통이고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신라처럼 건국신화가 3개나 있다. 그러면 왕권이 미약했더라. 그러면 이제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까? 중앙집권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2 세력을 쳐내야 되겠죠.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국가 발전 단계 한번 보시죠. 먼저 무리 군자요. 여러 무리 중에서 우두머리가 생긴다. 이게 군장이에요. 군장. 이 군장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군장국가라고 합니다. 왕이 없죠?
왕이 없죠? 군장이 다스리는 나라. 대표적으로 어디 들 수 있었습니까? 고구려의 간섭으로 왕이 등장하지 못했다. 두 나라 있었죠? 어디입니까? 옥저와 동해가 그 나라였네요. 왕이 없어요. 왕 없어. 고구려 간섭으로 왕이 없었다. 그럼 연맹 왕국은요. 왕이 등장은 했어요. 근데 이게 연맹을 이뤘기 때문에 왕권이 굉장히 약한 나라. 어디였습니까? 가뭄이나 흉년이 일면 이 모든 것이 다 왕의 부덕함이다 라고 하여서 그 왕을 쫓아낼 수도 있었던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사출도 플러스 왕, 5부족 연맹체로 이루어졌었던 부여 같은 나라들이 왕권이 약했죠. 왕은 있었으나 연맹했기 때문에 왕권이 약하다. 부여. 초기의 고구려도 그랬겠죠. 5부족 연맹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였습니까? 왕권이 약했었던 삼한사회도 그랬겠고요. 그 다음 방금 봤었던 건국신화 속에서 6개의 연맹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가야사회. 이런 곳들이 다 연맹 왕국. 왕권이 약하다. 이들 중에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상층의 왕이 위치한, 그래서 수직적인 질서에 의해서 왕권이 굉장히 강화된 형태, 이것을 중앙집권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국가들이 꿈꿨었던 이 중앙집권국가, 단 3국가만 성공하게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것이 바로 삼국시대라고 일컫는 그런 시기였었죠. 됐나요? 이 단계를 거쳐갑니다. 그러면 중앙집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갖춰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왕권이 강화돼야 돼요. 자, 고구려도 처음에는 왕권이 약했죠. 5부족 연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가 독점할 시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신라도 보세요. 박석김 3개가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차지했었죠. 그러니까 김씨가 독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왕위의 안정적인 세습입니다. 되나요? 그나마 안정적이었던 곳이 어디예요? 백제. 그래서 백제가 전성기가 제일 빨라요. 봅시다. 그 다음에 제도가 정비돼야 되는데 제도를 다른 말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법을 고대 국가에서는 율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 간단하게 살펴보면 법은 이런 거예요. 하지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법.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 하지마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가 법이에요. 그것을 율 플러스 령, 율령이라고 부릅니다. 율령. 그 다음 사상을 통일해야 되는데 나 왕이야 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부처를 믿고 있다고 보세요. 부처님 보고 싶습니다. 부처님. 그때 왕이 커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사실 부처는 너네를 다스려주지 못해. 도와주지 못해. 그래서 날 대신 보냈어. 왕이 곧 부처다. 왕즉불 사상을 바탕으로 한 불교라는 고등 종교가 퍼지면 사람들이 신을 우러르듯이 왕을 우러러보게 됐더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토를 확장해 나가야 되겠죠? 삼국의 전성기는 어디를 장악해야 되느냐? 한강을 장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국시대를 보실 때는 반드시 한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도가 나왔다. 삼국시대다. 그러면 한강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면 시기가 나옵니다. 자, 요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습은 누구 때 각각, 율령반포는 누구 때, 불교는 언제 들어왔는가, 영토가 가장 넓었던 시기, 한강을 차지한 시기는 언젠가, 요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 삼국 발전 과정 한번 살펴보시면 고구려, 백제, 신라 순서로 들어가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위치 한번 떠올려 보시죠. 세련된 형태, 제도, 종교 이런 것들은 중국을 통해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고립되어 있는 국가가 있었죠? 어딥니까? 여기 신라가 가장 고립되어 있었죠? 그래서 신라는 항상 발전이 제일 늦어. 순서 되나요? 중앙집권화도 세습도 신라가 제일 늦고 율령도 신라가 제일 늦고 불교도 신라가 제일 늦다. 전성기도 신라가 제일 늦다. 신라는 무조건 제일 늦어요. 되나요? 제일 빠른 나라는 어딜까요? 아무래도 고구려겠죠. 고구려. 왜? 중국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성기는 백제가 먼저입니다. 왜요? 아까 전성기는 제가 어디 파악하라고 했었죠? 전성기? 한강을 파악하라고 했었죠? 한강의 주인이 전성기다. 근데 아예 한강에서 시작한 나라가 있었죠? 어디입니까? 바로 백제입니다. 그래서 백제가 한강이 중요한 이유는 한강에서 바다 건너가면 중국하고 제일 가까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선진 문물을 빠르게 수용했었던 백제가 전성기는 제일 빨랐다. 나머지는 고구려가 제일 빨랐고. 됐습니까? 신라가 제일 느리고. 기틀 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왕위 세습이 언제 일어났던가예요. 왕위 세습. 고구려가 제일 빨랐죠? 그다음 신라가 제일 느렸다. 불교 수용도 고구려가 제일 빨랐고 신라가 제일 느렸다. 됐나요? 그럼 전성기는 누가 제일 빨랐다고요? 백제가 제일 빨랐고 신라가 제일 느렸다. 됐습니까? 그 다음 백제 발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3쪽, 14쪽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15쪽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3, 14쪽 내용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요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먼저 백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백제는 온조가 건국했었죠. 어디서? 한강 유역에서. 이건 추가적으로 좀 적어주세요. 한강 유역에서. 이 한강 유역에 있었던 곳을 뭐라고 불렀었다? 위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읍이 어떻게 옮겨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삼국시대에서는. 위례성에서 온조가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다. 어디서 내려왔었죠? 고구려에서 남아있었다. 그리고 온조의 성씨는 뭐였었다? 바로 부여씨더라. 부여씨. 자, 온조가 한강에 나라를 세우고 고이왕 때가 되니까 뭘 하기 시작했느냐. 자, 한강이 왜 중요하다 그랬죠?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쉬웠다. 됐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미 법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법을 뭐라고 한다? 율령이라고 했습니다. 율령. 그래서 고이왕 때 관제와 관복을 제정해요. 이런 형태의 규정을 율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율령을 반포한 시점, 바로 이 고이왕 때입니다. 고이왕 때. 그리고 관제와 관복이 뭐냐? 관제는 관직 체계예요. 이것도 법이죠. 그 다음에 관복은 뭐냐? 옷 색깔을 나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시죠. 중고등학교 때 명찰 색깔 달랐었죠. 응? 색깔만 보더라도 내가 반말할지 존댓말을 쓸지 딱 보는 거예요. 응?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기강을 바로잡는다. 그리고 그 기강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다? 왕이 있다 라고 하는 관제, 관복, 율령 반포 누구한테 배워서 한강 유역이니까 중국 거 보고 흡수를 했었다. 가장 빠르게. 바로 고이왕 때. 그래서 전성기가 빨리 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백제입니다. 고이왕 때. 되나요? 여기 영토 확장은 따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고이왕 때 관제, 관복, 율령 요 세 가지를 알아놓으시죠. 그 다음 전성기 가장 빨리 왔기 때문에 근초고왕 때 정점을 찍습니다. 전성기죠. 전성기 근초고왕 때 어디까지 넘어갔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마한에서 시작한 나라가 바로 백제였습니다. 그래서 마한을 모두 정복했었고 심지어 고구려를 공격하기도 해요. 그래서 무려 고구려의 고국원왕이라는 왕을 죽이기도 해요. 왕을 죽이기도 했었던 시기가 바로 이 고국천왕 때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근초고왕 때입니다. 근초고왕 때. 그 다음 위대한 정복군주였었기 때문에 요서, 산둥, 규슈까지도 진출을 했었다. 요서 아까 말씀드렸었죠? 어디였습니까? 요서 지방이. 랴오허라는 강이 있었다. 랴오허 서쪽이 요서 지방이었었죠? 그 다음에 이 요동 지방, 요동반도 있었고 산둥반도 있었고 한반도 있었다. 기억하시나요? 물론 뒤에 지도 다시 살펴볼 겁니다. 자, 요서 그리고 산둥, 규슈 지방까지도 일본 규슈 지방까지도 진출했더라. 그리고 일본을 진출한 기념으로 왜 왕에게 뭘 선물로 줬었느냐? 가지가 7개 달린 칠지도라는 칼을 선물로 주기도 했었던 왕이 바로 근초고왕입니다. 칠지도. 이 가지가 7개 달린 칠지도를 선물로 주기도 했었다. 추가해서 2가지만 더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초고왕 때는 왕위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져요. 이제 내가 제일 강하다. 무조건 왕은 내 장남한테. 내 장남한테 물려줄 것이요. 너도 네 장남한테. 너도 네 장남한테. 이 강력한 왕권을 가졌었던 근초고왕 때였기 때문에 왕위 부자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책이 언제 편찬되는지 아세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지가 한 게 너무 잘났어. 야, 기록 안 남기고 뭐하냐. 이런 이유에서 편찬이 됩니다. 2번째는요. 고려나
조선은 우리가 외침에 의해서 자주성, 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때 아니야, 우리 옛날엔 잘 나갔었었어 하면서 역사책을 편찬하는 겁니다. 삼국시대는 지가 잘 나가가지고 기록하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 때 편찬됐겠어요? 백제의 역사책은 근초고왕 때 역사책이 편찬이 됩니다. 서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편찬이 돼요. 전성기 때. 됐나요? 근초고왕의 내용입니다. 위대한 정복군주, 마한을 다 장악했었고 고구려 공격해서 왕을 죽이기도 했었고 요서, 산동, 규슈까지 진출했었더라. 이런 자신감 바탕으로 왕 부자 상속을 이뤘었고 그 다음 서기를 편찬하기도 했었더라. 됐습니까? 침류왕 볼까요? 침류왕. 불교를 수용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침류왕 때의 일입니다. 침류왕 때, 백제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했다. 시기를 한번 파악해보면 좀 재밌어요. 왜냐? 일반적으로는요. 고구려와 신라 모두 불교를 수용해서 불교가 뭐다? 왕권을 강화해준다. 왕권을 강화시킨 다음에 그 왕권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전성기로 나아갔다. 이게 일반적 패턴이거든요. 근데 백제는 좀 달라요. 왜? 백제는 법을 만들고 관제, 관복 같은 시스템이 먼저 정비됐기 때문에 전성기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전성기 끝나고 불교가 들어와요. 되나요? 백제만 그렇습니다. 백제만. 자, 그런데 성장을 쫙 하다가 한번 떨어졌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고구려는 당하고는 안 삽니다. 복수의 국가예요. 복수. 지금 누가 죽었어요? 고구려의 왕이 죽었죠. 이걸 복수를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수왕 때 이 복수에 성공을 하게 돼요.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펼쳐가지고 한강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강을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백제가 고구려 왕 죽였으니까 이 장수왕도 백제 왕을 한 명 죽이게 됩니다. 계로왕이라는 왕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한강을 빼앗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웅진으로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럼 웅진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당시에 웅진은 백제 제2의 수도입니다. 2의 도시예요. 우리 서울이 제1의 도시고 그 다음에 제2의 도시가 부산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 때 어디로 피신을 갔었습니까? 부산으로 갔었죠. 그것처럼 이 웅진에도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웅진으로 간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수도가 어렵고 지역이 어렵습니다. 웅진이 어디 지역인지도 아셔야 돼요. 이거 지금 충남 공주 지역입니다. 충남 공주 지역 웅진. 웅자가 이 곰웅자거든요. 곰웅자. 여기 이제 곰과 관련된 설화가 하나 있었어요. 곰나우터 설화라고 있는데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근데 이 웅진의 옛 지명이 곰주였다 이런 설이 있어요. 곰주, 곰마을 웅진, 곰웅자. 그래서 곰주가 공주가 되었다. 그곳을 둘러싸고 있는 강이 금강인데 금강이 옛날에 곰강이라 불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지역 유래인데 웅진이 공주입니다. 자, 천도를 했었고 그러면 이 위기를 수습할 왕이 등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역사를 공부했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백제가 왜 잘 나갔었죠? 한강에서 시작해서 중국과 교류하면서 시스템을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잘 나갔죠. 그럼 또 백제 왕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역시 중국하고 교류를 해야 돼. 그래야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왕이 바로 누구냐? 무령왕입니다. 무령왕. 그리고 웅진은 제2의 도시답게 여기는 귀족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귀족 세력이. 그래서 왕이 웅진으로 왔지만 웅진 귀족들이 텃세를 부려요. 그래서 무령왕은 두 가지 생각을 했었죠. 웅진 말고 딴 데서 힘을 키워야 되겠다. 두 번째는 역시 중국하고 교류해야 돼. 요거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지방에다가 22담로를 설치해서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왕족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왕족을 파견해서 역시 왕이 최고다라는 걸 보여주게끔 정치를 하게 됩니다. 왕족들을 파견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돼요. 서서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웅진 버리고 딴 데로 가려고 생각하는 거죠. 지방에다가 22담로를 설치해서 왕족을 파견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뭐 있었습니까?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니까요. 중국의 당시 나라에 있었던 남조의
양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양나라와 교류하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무령왕이 죽은 이후에 무령왕릉이 만들어졌는데, 무령왕릉이 어떤 형태의 무덤이냐?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강암지대이기 때문에 돌로 무덤을 만든다. 응? 중국은요, 흙지대이기 때문에 흙을 뭉쳐서 구우면은 그게 벽돌이 되고, 그 벽돌로 무덤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럼 이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를 했었던 왕이 바로 무령왕이기 때문에, 무령왕릉은 무슨 무덤이다? 벽돌 무덤입니다. 벽돌 무덤. 중국과 교류했기 때문에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이다. 왜? 벽돌 무덤이 나오면 무조건 중국 영향입니다. 문화 파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됐나요? 어쨌건 이 무령왕의 이러한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냅니다. 그래서 성왕이 등장할 수 있었고, 성왕은 백제 제2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어요. 백제 제2의 전성기가 바로 성왕입니다. 그러면 일단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웅진 버려야 되겠죠? 웅진은 귀족이 너무 세니까. 첫 번째로 했었던 것이 사비성으로 천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비성은 현재 지명이 충남 부여입니다. 부여. 자, 고구려한테 다시 복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왕이. 그래서 고구려하고 한판 지대로 붙을 때는 역사적으로 누구 계통임을 강조한다 그랬었죠? 부여 계통임을 강조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사비의 이름이 부여예요.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을 뭐로 바꿨느냐? 남쪽 부여, 남부여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나는 고구려와 피 한 방울 안 섞였다. 그래서 고구려와의 전쟁을 할 것이야. 사비천도하고 남부여로 나라 이름을 바꿔요. 국호를. 됐나요? 그리고 한강을 혼자 빼앗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신라와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나제 동맹 체결한 대상이 누구냐? 신라 제1의 왕이었었던 위대한 진흥대왕이었더라. 하필이면 진흥, 이 신라의 왕이 누구냐? 진흥왕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한강을 수복해냈지만 진흥왕한테 다시 빼앗기게 되었었다. 그래서 한강을 신라에 내주게 됩니다. 한강 상실하게 됐었고 열받아서 신라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라의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었던 그 비운의 왕이 바로 성왕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질문할 수 있겠죠? 성왕이 진짜 제2의 전성기 맞나요? 맞아요. 제2의 전성기예요. 백제로 따지면은 이거 보세요. 첫 번째 봉우리 근초고왕 쑥 들어갔다가 두 번째 봉우리 성왕.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손을 잘못 잡았어요. 신라 진흥왕하고 손을 잡는 통에 진흥왕한테 한강을 빼앗기고 열받아서 관산성 쳐들어갔다가 죽어버렸다. 그리고 의자왕 때 나라 망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가 아까우니 원조가 세웠었다 한강 유역에서 고이왕 때 중국과 교류를 해가지고 시스템을 잘 받아들였었다. 관복 정비했었고 율령 반포까지 나아갔었군요. 그걸 바탕으로 전성기가 구가되는데 이 근초고왕 위대한 정복군주 어디 마한을 정복하고 고구려 왕까지 죽였었고 요서 산동 규슈까지 진출했었고 칠지도 하사까지 했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왕의 부자상속 뭐하냐? 역사 편찬 안 하고 자랑스러운 역사 서기를 편찬했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불교가 오히려 전성기 뒤에 들어왔었더라. 그러다가 고구려의 복수를 당하게 되죠. 고구려 장수왕이 한강을 차지하자 공주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됐었고 웅진은 귀족이 너무 셌더라. 그래서 무령왕이 지방을 다시 정비하자. 그래서 22담로를 지방에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했었다. 플러스 수도 옮길 때를 파악하면서 플러스 중국과 교류를 시작했었더라. 양나라와 교류. 그래서 무령왕이 죽은 다음에 만들어진 무령왕릉 무슨 무덤이다? 벽돌 무덤이다. 중국 스타일. 이걸 바탕으로 성왕 제2의 전성기가 등장했네요. 제2의 전성기 성왕 때는 사비로 천도를 했었다. 그리고 고구려하고 지대로 붙어야 되겠다. 그랬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고 사비는 현재 지명이 뭐다? 충남 부여다. 근데 누구 손 잘못 잡았어요? 나제 동맹에서 진흥왕 손 잘못 잡았다가 한강 뺏기고 죽어버렸다. 이것이 백제의
발전 과정입니다. 뒷장에 보시면은 두 장 뒤에 보시면은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도. 우리가 지도 살펴볼 때는 항상 어디부터 파악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삼국의 지도는 항상 한강을 파악해라. 한강 위치. 한강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백제가 차지하고 있죠? 그럼 이 누구의 전성기입니까? 백제 전성기 근초고왕 때 일이네요. 위대한 정복군주 근초고왕. 먼저 고구려 공격해가지고 평양성 공격해가지고 고국 원왕이라고 하는 이 왕을 죽이기도 했었더라. 그 다음 마한 지역을 다 장악했었죠. 마한 정복을 했었고 요서, 랴오허 서쪽, 산둥지방, 그 다음에 일본 규슈까지도 진출했었다. 위대한 정복군주 많네요. 그리고 일본 왕한테 뭐도 선물로 주기도 했었어요. 야, 말 잘 들어라이 하면서 가지가 7개 달린 칠지도를 하사하기도 했었던 바로 근초고왕이군요. 이걸 바탕으로 내 자식한테 물려줘. 왕위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졌었고 뭐하냐? 역사 편찬 안 하고 서기를 편찬했었다. 근초고왕의 업적입니다. 됐습니까? 자, 칠지도 이 내용은 보지 않겠고요.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달린 칼을 하사하기도 했었더라. 왜 왕에게? 자, 깊이 플러스 한번 살펴볼까요? 깊이 플러스 보시면은 자, 16쪽에 있습니다. 16쪽에 백제 건국 세력이 부여나 고구려 계통의 유의민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온전은 고구려에서 내려왔었죠. 근데 친아버지는 어디 사람이었었다? 부여 사람이었다. 백제 건국 신화를 통해서 이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자, 여러분 무덤 어떻게 생겼습니까? 무덤 하면 우리는 이런 거 떠올리죠. 산소. 근데 서구권 국가의 사람들한테 무덤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보시오 하면은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긴 거 그리겠죠. 응? 이게 또 색깔까지 빨간색으로 하니까 이게 좀 그렇네요. 하여튼 이 무덤 형태를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이 산소 스타일을 얘기할 거고요. 비석이 써 있고. 그것처럼 무덤은 어릴 때부터 보아오던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백제 사람들이 고구려에서 자라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무덤을 처음 만들 때는 고구려 스타일의 무덤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무덤들은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한강 유역에 남아있을까요? 옹진에 남아있을까요? 사비에 남아있을까요? 당연히 초창기 서울의 한강 유역에 남아있더라. 서울에 있는 석촌동 고분군을 보면 돌무지 무덤인데 이게 고구려의 영향이에요. 고구려 스타일의 영향. 계단식 돌무지 무덤. 그 다음 백제 왕실의 성씨가 뭐였었나요? 부여씨였었죠? 부여씨. 부여의 후예네요. 그 다음에 고구려하고 한판 지대로 붙을 때는 부여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한다 그랬었죠? 언제입니까? 제2의 전성기 성왕 때 나라 이름을 남부여, 남쪽 부여라고 하고 고구려와 싸우기 시작을 했었더라. 그 다음에 성왕 때 수도 옮겼던 사비성 있죠? 사비성은 현재 지명이 뭐다? 충남 부여다. 됐습니까? 이걸 통해서 백제 사람들은 고구려와 부여와 관계가 밀접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고구려 발전을 볼 텐데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복습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죠.